74만 평 규모의 강명시형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융복합 첨단 산업 거점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예. 이게 주력이 되는 산업은 무엇입니까? 향후에 이제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R&D 기업이 좀 많이 이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네. 수도권 지역에 좀 그 새로운 이제 뭐 중견기업, 강소기업을 유치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좀 발로 좀 막 현재 부서에서 막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좀 지나봐야지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는. 예. 거기가 74만 평 중에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유통단지가 있고요. 첨단 산업단지가 있고 주거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첨단 산업단지에 그런 그 융복합 시설을 그런 융복합 이제 그런 기업들 많이 유치하려고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님께서 관내에 있는 서울시 땅이 있는 모양이죠. 예, 예, 그 예. 강명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예. 시민들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네. 하시는데 땅 문제 들으면 이게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땅이요. 원래 그 이제 옛날 이 가리봉동, 네, 가리봉 수출공단의 그 여공도를 위해서 만든 이제 그 아파트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광명시의 도시계획은 서울시가 있어요. 그 전에 그 79년도에 광명시에 이만큼 18,000평을 이제 그런 이제 여기 가까우니까 다리 건너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공장 노동자들 숙소로 이 만든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지식산업센터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 이제 아파트는 저층 5층짜리인데 다 공실이 됐어요. 이미 거기 비어 있는 데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한테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땅이 서울시하고 기재부하고 땅을 교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잠실 운동장에 기재부 땅이 있는데 서울시가 그 국제 교류단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잠실 땅을 잠실에 있는 기재부 땅을 서울시가 받고 이 땅을 기재부로 넘기는 땅 교환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동의했고 그래서 지금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인데 현재 캠코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코하고 저희가 잘 논의를 해서 청년 타운으로 청년 혁신 타운을 좀 만들려고 저희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강명의 랜드마크랑 강명 동구를 네. 국민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개방 10년이 됐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줄었을 건데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경제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 한 650만 명이 지금 다녀갔거든요. 광명 동굴에. 근데 매년 이제 가장 많이 올 때는 100만 명까지 한 3년 정도 100만 명까지 왔었어요. 매년. 근데 작년 코로나가 오고 나서 작년 한 뭐 30만 명밖에 못 왔고요. 올해는 한 50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뚝 떨어진 건데요. 의도 코로나가 완전히 돌아오면 뭐 다양한 이제 볼거리 또 놀거리 즐길거리를 좀 만들어서 광명동굴 손님 많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인가요? 네. 대대적인 노점상 철거를 해서 주목을 네. 받았습니다. 네. 지금 뭐 큰 반발 없이 이루어진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지금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저희 광명에 이제 철산역하고 강명 사거리에 노점상들이 많았어요. 네. 시민들이 늘 보행이 불편을 느껴서 노점상 정비가 좀 시민들의 수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노점상 대표들하고 계속 협의를 좀 거쳐서 일부는 이제 장소를 이제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려서 상업지구 안쪽으로 드리고 일부는 이제 폐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 없이 충돌 없이 잘 정비가 된 상태고요. 뭐 당사자들도 어쨌든 이렇게 정비하면서 노점상을 저희가 새롭게 다 정비해서 전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뭐 좋아하신 편인 것 같고 시민들도 좋아하고 하셔서 어떤 상생의 관점으로 잘 해결을 좀 했습니다. 예, 그 상당히 수군 사업을 해결하셨네요. 네, 예. 강명은 발전 중인 도시 모양이네요. 굉장히 발전 중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뉴타운이 23개 중에서 12개가 해제되고 11개가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5개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사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현재 2개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공공재개발 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고요. 3기 신도시로 380만 평이 개발이 됩니다. 광명 시흥 포함해서. 그럼 광명이 서쪽은 다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발표한 18만 평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있어요. 한 2지구. 그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74만 평. 그 다음에 광명 동굴 앞에 도시개발 사업 17만 평. 그 다음에 구름산지구 한지 개발이 23만 평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명 절반 이상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명이 지금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그럼 광명이 지금 몇 만이죠? 현재 30만. 30만에서 개발 사업 좀 빠져가지고 29만입니다. 개발 사업 때문에 네. 잠시 이주를 해야 되니까. 그럼 금방 말씀하신 그런 신도시가 완성되면은 46만 명까지 들어갑니다. 거의 50만 대도시가 되는 거네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은 네. 개발업자들이 알게 모르게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이 도시의 여러 부분들에서 관여를 하게 되고 그게 대치되는 단체장이 있을 때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주더라고. 그렇죠. 그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중심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제 국가정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게 관리할 수도 하지만 제가 자체적으로 뭐 여기를 뭐 아파트를 저 짓겠다 이런 계획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의 어떤 뭐 공공 재개발이나 뉴타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좀 가능한 좀 이렇게 지양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자본주의 경쟁 체제 안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토지나 부동산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이 폭발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에 대한 중심을 잘 갖고 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시 거기가 시장이 더 그것에 휘발유를 뿌리는 듯한 형태의 행정을 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보면은 그 단체장들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보면은 선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2년마다 큰 선거가 있고 이 내년 같은 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둘로 딱 나눠져가지고 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다가 또 다시 이제 시정에 들어오면은 금방대로 단합돼 가지고 서로 시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이 쉽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다시 안 돌아온다 이게. 이게 서로 막 싸우다가 또 그 끝나면 다시 이렇게 같이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광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게 갈등이 심한 도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광명은 의외로 선거 때는 열심히 하지만 선거 결과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좀 뭔가 지역적인 통합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그 전체적인 이제 그 정책사과 관련해서는 크게 반대나 이런 건 없어요. 광명 그런 부분들은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잘 협조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기초단체장들이 정당 공천 없어야 된다고 거의 90%가 찬성했었어요. 지금은 조용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 개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당 공천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정치엔 책임이 따르거든요. 개인이 다 책임 못 집니다. 당에서 책임지게끔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게 좀 맞다고.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그 단체장도 정당 공천이 맞다. 좀 그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좀 국회가 좀 우리나라 이제 정당 민주주의가 좀 발전해서 좀 유럽과 같은 연정 체제로 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어렵죠. 그렇게 가야지만이 국가 운영에 관한 문제도 남북 문제도
연정 형태로 가야지만 해결하거든요. 지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이게 조그마한 소리 협조면 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엄청 성장을 발달했기 때문에 연정 형태로 해서 저는 가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남경필 지사 때 도의원 그때 민주당 대표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하고 제가 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정을 뭐 실제 경험을 한 주체였네 보니까. 네. 남경필 지사하고 저하고요 288개 정책 과제를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의장석 정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매년 5년 동안 제 날짜를 넘겨서 다 예산 통과했는데 저는 그 날짜에 앞당겨서 항상 예산 다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연정을 하면 다 가능하거든요. 정책 합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